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 최종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건 한화가 올라가든 삼성이 올라가든 누가 가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화가 올라간다? 엄청난 상승세의 삼성을 꺾은 거고요. 만약에 삼성이 올라간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아마 꽤 오랫동안 남을 최고 수준의 업셋 팀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보여준 야구는, 삼성이 보여준 야구는 너무너무 매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 팬 여러분들은 당연하거니와 타팀 팬 입장에서도 참 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야구를 하고 있고 했습니다. 자, 이제 5차전 진짜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이기는 놈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은 했던 대로 하나는 폰세, 삼성은 최원태 선수입니다. 다른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폰세는 5일 쉬고 등판이고요. 최원태는 4일 쉬고 5일째 등판입니다. 두 번째, 폰세는 1차전에서 6이닝을 피칭했지만 무려 5자책을 했고요. 최원태 선수는 2차전에서 딱 한 점 줬습니다. 7이닝 1실점. 그것도 그 1점도 리베라토한테 맞은 솔로 홈런 한 방. 그래서 누가 페넌트 레이스에서 17승 투수였는지 1차전, 2차전의 결과만 놓고 보면 완전 반대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최원태 선수는 올 시즌 그리고 24시즌 한화전 전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스트 시즌에 SSG전, 한화전 두 경기에서 평자를 1점대 아래로 찍으면서 한화전 징크스마저도 깨놨습니다. 자, 야구는 확률 게임이라고 합니다. 1차전을 잡은, 3차전을 잡은 그 확률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일단 이번 플레이오프는요, 예상을 다 많은 부분 빗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수력에서 압도할 것이다, 한화가. 근데 다 보신 대로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빠따는 삼성이 압도할 것이다. 글쎄요, 과연 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4경기가. 세 번째, 한화 불펜이 삼성 불펜보다 월등히 좋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문동주만 월등히 좋아요. 오히려 삼성은 김재윤 선수와 이호성 선수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심지어 이호성 선수는 지금 이번 포스트 시즌에 호투를 발판 삼아서 지금 국대 승선까지 됐습니다. 지금 최승용 선수하고 김영규 선수가 빠졌대죠. 근데 오른손 투수가 갔습니다. 이호성 선수 가는 거는 저는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삼성은 저도 무지하게 아쉽게 집니다. 1점 차로. 두 경기 다 1점 차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가 다 치열했는지를 많은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폰세는 당연히 김영웅을 의식할 겁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봤더니 김영웅이 이번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무려 6할 4푼 3리 10번 나와서 6번 이상을 친 거예요. 그 중에 3홈런 12타점. 단일 플레이오프 최다 타점 공동 1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웅 선수가 5차전에서 타점 하나라도 더 올리면 단일 플레이오프 최다 타점 기록 경신하게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때려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폰세한테도 1차전에서 가장 잘 쳤습니다. 3타수 2안타 1타점. 그러니까 양 팀을 통틀어서 폭발력은 누가 뭐래도 김영웅입니다. 그 다음 한화 타자 중에 가장 방망이가 지금 무서운 선수 하주석 선수. 그런데 보셔서 알겠지만 역시 삼성과 한화는 결이 좀 다릅니다. 삼성은 뻥! 한화는 뻥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자를 좀 모아놓고 적시타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화 방망이가 삼성에 비해서 무지하게 딸린다는 아니에요. 전 그 점도 한화를 굉장히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리즈 4차전까지를 보면 삼성의 방망이와 한화의 방망이가 엇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고, 삼성의 투수진과 한화의 투수진이 엇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4차전까지 이렇게 명승부가 펼쳐진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5차전 프리뷰는 저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유리하냐, 누가 불리하냐, 이건 패가 다 까져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또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주일 전에 야자타임에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마지막에 5차전에 한화가 웃지 않겠느냐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해놨을 뿐이죠. 그 예상이 보기 좋게 틀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삼성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프리뷰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내일 그러면 투수들이 어떻게 기용될까? 이것도 케바케예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게 정해져 있는 구상된 그 레파토리대로 모든 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본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폰세가 흔들려? 그러면 와이즈가 준비를 해? 와이스가? 아니면 바로 문동주가 들어가? 삼성은 최원태가 흔들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양창섭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양창섭 선수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의 매우 활용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의미죠. 그만큼 삼성의 선발진들이 훌륭하게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내일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가 아주 좋게 물러나든 안 좋게 물러나든 두 번째 투수는 저는 큰 이변이 없으면 양창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화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두 번째 투수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양창섭이 그냥 쭉 나갈 것 같고. 자, 그러면 문동주가 내일 또 나올 것이냐?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놀랬던 게 대전에서 5차전에 한화가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김경문 감독은 김서현 선수를 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 특성상 말한 건 지키거든요. 근데 진짜 마무리 상황, 클로징 상황이 되면 진짜 김서현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 되면 나올 텐데 굉장히 궁금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5차전은 상당히 명승부가 될 거고 재밌을 거다. 어쩌면 한국 시리즈가 받아야 될 포커스를 이번 5차전이 다 먼저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명승부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폰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전투력도 무지하게 올라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태인 선수가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 팔이 안 올라간다. 근데 이게 투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자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죽을 맛일 겁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겠느냐. 그 부분이 저는 삼성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는 부담감.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페넌트레이스의 2위가 인정을 받는 건데 라는 우리는 지면 안 된다 라는 그 부담감. 삼성은 우린 충분히 잘했어. 즐겨. 박지만 감독도 그랬대잖아요. 4대0 딱 벌어지고 나서 얘들아 나머지는 즐겨라. 충분히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고 잘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냈는데 한화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우리는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 한화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는 삼성이 유리하다. 그러나 체력적으로는 한화가 유리한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내일 무지하게 재밌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경기가 될 거예요. 최원태 선수가 몇 회까지 던질까요? 이런 거 예상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내일은 즐기는 겁니다. 전 내일 오롯이 즐길 겁니다. 얼마나 이 두 팀이 진짜 내일은 말 그대로 올인이잖아요. 얘네도 올인, 얘네도 올인. 내일은 올인 야구입니다. 그 올인 야구를 내일 저는 즐길 겁니다. 그리고 이긴 팀에게는 진심의 박수를, 진 팀에게도 저는 충분히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있었다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서로에게 다. 그래서 그런 경기를 내일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홍원기 키움 감독 중간에 물러나셨죠. 근데 두산 수석 코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원영 감독 체제, 홍원기 수석 코치 체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A팀에서 감독을 했는데 B팀 가서 수석 코치하고 타격 코치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김한수 전 삼성 라이온스 감독도 두산에서 또 했었잖아요. 타이 코치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메이저리그처럼 내가 감독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디 저기 가서 어떻게 수석 코치를 해. 이런 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준서 선수가 좌타자한테 기록적으로 약한데 어제 꼭 그때 황준서를 올렸어야 되느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제 사실 스프릿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좌타자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조동욱보다는 황준서가 더 컨디션이 좋고 스트라이크 적중률이 더 높다라고 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스플릿 기록을 팀에서 모르겠느냐?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저는 그 부분은 어제 몰랐지만 김범수가 일찍 나왔잖아요. 정우주 바로 뒤에 나왔잖아요. 그때 황준서가 먼저 나왔으면 꼭 황준서를 써야 됐다면 그리고 김범수를 좀 나중에 썼다면 아니면 얘기했던 대로 한화 입장에선 진짜로 애따 모르겠다 폰세가 문동주가 그랬던 것처럼 길게 쭉 던져버리든가 준비를 좀 빨리 해서 그런 아쉬움은 삼성 쪽에서 한화 쪽에서 있었을 겁니다. 버스는 떠났죠. 그건 의미 없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자, 삼성 라이온스,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스 내일 짜내고 또 짜낼 겁니다. 초반서부터 번트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내일은 그냥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야구 보실 때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너무 또 막 도파민 막 그러지 마시고 평정심 유지하면서 어려우시겠지만 재밌는 경기 즐겁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중계는요. 제가 어느 팀이냐에 따라서 몇 차전 때 어디로 제가 현장 방송을 가겠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중계는 제가 외부 스튜디오를 임대를 했습니다. 판교가 아니라 외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거니까 한국 시리즈는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중계는 판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차전 리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